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의 두 번째 시간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조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순열 다음으로 배우는 건데요. 조합은 이제 순열과는 다르게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순서 없이 뽑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 잠시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뽑는 법. 이거는 바로 우리 NC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 combination 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C를 따서 NC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몇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이제 이 조합에 관련된 거예요. 조합에 관련된 건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생활을 했을 때, 이제 뽑을 때 순서 없이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그 2명을 뽑은 게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를 뽑았다 칩시다. 철수와 영희를 뽑았어요. 그럼 이 둘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뽑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호명을 하겠어요. 자, 철수와 영희가 하자. 나와라. 혹은 영희와 철수가 나와라. 사실 2명 뽑기만 하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철수 영희든 영희 철수든. 근데 이게 뽑는 게 철수와 영희와 철수 순서가 두 가지가 생겨버려요. 순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부름으로써 순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NCR이란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NCR은 얘는 그냥 순서 있게 일단 뽑을 거예요.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뽑고, 그럼 총 몇 개가 뽑혀요? r개가 뽑힌단 말이에요. 그 r개끼리 순서를 바꾸는 것을 제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즉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NPR은 N 팩토리얼이고 N-R 팩토리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야? R 팩토리얼.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NCR의 계산법이에요. 그럼 실제로 NCR을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10C3 정도 되는 걸 계산해봅시다.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일단 10P3 10개 중에 3개를 뽑고 그리고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10부터 거꾸로 3개를 곱하고 위에 분자에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어떻게 돼? 이 3부터 거꾸로 팩토리얼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6C2 얘는 어떻게 될까요? 6부터 거꾸로 2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부터 팩토리얼을 붙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분자에는 6부터 거꾸로 2개만큼 곱하고 밑에는 요거부터 시작하는 팩토리얼이 왔다. 그래서 얼마가 돼요? 15, 6C는 1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조합인데요. 순열하고 조합하고 주어졌던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였냐면 NPR은 뭐였어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알로 나누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ncr은 뭐였어요? n 팩토리알을 r 팩토리알과 n-r 팩토리알 이걸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맞죠? ncr에는 뭐가 하나 더 들어온다? 요 팩토리알에 r 팩토리알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잠시만요. 코 좀 풀고 올게요. 이게 감기가 빨리 낫지를 않네. 감기는 나는데 목이 계속 이제 아프고 약간 코감기 증상 같은 게 있어서 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합과 순열의 계산 차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성질에 대해서. 자, 순열과 조합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순열의 성질은, 조합의 성질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의 성질은. 첫 번째, NCN은 1이에요. 왜? N개 중에 N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냥 1입니다. 다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NC0도 1이에요. 왜? 한 개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자세히. 두 번째, 자, 중요한 거예요. NCR은 NC N-R과 같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무슨 말이냐? 10C8은 10C2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은 계산값이 같아요. 계산값이.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게 아니라 10개 중에 8개를 뽑는 거와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는 계산값만 같다는 겁니다.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8개랑 2개 너무 다른 거니까. 무슨 의미냐? 자, NCR은 이걸 수식으로 써보면 뭐였어요? N 팩토리얼이고 N-R 팩토리얼. 자, 여기서 N에서 R을 뺀 거, 그 다음에 여기 R에 해당하는 R 팩토리얼이 옵니다. 근데 NC N-R 팩토리얼이라고, NC N-R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분자는 요 앞에 있는 요거 N 팩토리얼 그대로, 분모가 요 뒤에 올 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게 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R 팩토리얼 자리는 뭐예요? 이 뒤에 게 그대로 오는 거겠죠. 그래서 N-R 팩토리얼. 자, 얘가 뭐가 돼요? 얘는 R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야? N 팩토리얼이고 N-R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 즉 위에 거랑 순서만 바뀌었어요. 얘랑 순서만 바뀐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값 자체는 같겠죠. 실제로 10C8과 10C1을 해보면은 10C2를 먼저 하면은 이렇게 돼요. 10 곱하기 9,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10C8이 인게 해보면 10, 9, 8, 7, 6, 5, 4, 3, 8개 곱했고요. 밑에선 8부터 8, 7, 6, 5, 4, 3, 2, 1이네요. 약분될 게 엄청 많아요. 6도, 5도, 4도, 3도.
그럼 남는 거는 19랑 21이네요. 위에 거랑 어때요? 계산값이 같죠? 이래서 뭐다? 이 식이 성립을 한다. 짱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10C8 같은 거는 이렇게 약분이 너무 많이 되고 계산식이 길기 때문에 10C2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숫자가 크다 그러면은 바꿔서 계산이 필요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 이런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c1 더하기 3c2는 얘는 4c2와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란 걸 배우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외워두세요. 외우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파스칼의 삼각형 이제 3단원 이항 정리에서 배울 건데요. 그때 그 파트를 빨리 찾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항 정리 파트는 내일 올라갈 거예요. 내일이 오늘 화요일인가? 내일 수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빨리빨리 올려줄게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이제 조합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조합의 응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응용은 뭐냐면 분할과 분배라는 것입니다. 자, 분할과 분배는 이제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 이렇게 해갖고 3단원에서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3단원에 보면은 분할과 이항정리 이렇게 해서 자연수 집합, 그 다음에 이항정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분할과 분배를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분할은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n개를 p, q, r 개의 세 묶음으로 분해해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묶음으로 분해해 놓은 걸 이야기하고요. 이 세 묶음을 이제 나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시를 좀 들까요? 예시. 자, 책 9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첫 번째 2권, 3권, 4권으로 나누는 경우와 두 번째 2권, 2권, 5권 마지막으로 3권, 3권, 3권으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권, 3권, 4권이라 하면은 책들에 있는 권수가 다 다릅니다. 각 묶음별로 권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묶음엔 2권이 들어간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묶음 2개, 3개, 4개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2개짜리에다가 먼저 책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첫 번째 예시 거를 이제 해보면은 9권 중에 2권을 그냥 뽑습니다. 그래서 2권 자리에다 꽂아줘요. 2권 묶음에다 넣어줍니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권수는 7권이죠. 그 7권 중에 다시 3권을 뽑아서 3권 묶음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4권은 저절로 4권 묶음에 들어가겠죠. 이게 뭐예요? 2권, 3권, 4권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거 말고도 나는 4권짜리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에 3권짜리에다 넣고 그 다음에 2권짜리에 넣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차이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 같은 계산식이에요. 실제로 같은 값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두 권, 두 권, 다섯 권 나누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9권 중에 두 권을 뽑고 7권 중에 두 권을 뽑고 나머지 다섯 권이 다섯 권짜리 들어갈 건데 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자, 여기가 두 권이고 여기도 두 권이죠. 만약에 이게 권수가 같기 때문에 색깔 왜 이래? 권수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때 두 권 뽑은 거랑 이때 두 권 뽑은 게 순서가 생겨요.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교과서를 쳐보자. 교과서 9권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국어 수학과 영어 과학을 뽑아야 돼. 국어 수학이 한 짝, 영어 과학이 한 짝인데 국어 수학을 먼저 두 권 뽑고 그 다음에 과학, 영어를 한 권 이렇게 두 권 뽑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두 권 나누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 영어를 뽑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을 뽑아도 어때요? 여기선 나누기만 하는 것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이야. 즉 순서가 생겨버려요. 같은 권수라서. 그래서 이 같은 권수에 해당하는 거를 순서 생긴 걸 돌려놔야 됩니다. 2팩분의 1. 왜? 요거 한 묶음, 요거 한 묶음, 요 두 묶음끼리 순서가 생길 거니까. 맞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눌 때는 같은 권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걔네끼리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순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꾸는 나누기를 해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세 권이야. 그러면은 9C3, 6C3, 3C3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세 권 권수가 똑같으니까 이 세 개끼리 자리 바꾸는 3팩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누는 거는 같은 권수. 이 세 권 묶음이 3개라서 3개로 나눈 거예요. 3팩으로 나눈 거예요. 여긴 두 권 묶음이 2개였으니까 2팩으로 나눴던 거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권, 세 권, 네 권으로 전부 다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누어 주는 것까지를 뭐라 그냥 분배라고 합니다. 이 세 묶음으로 나누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세 묶음을 내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3명의 학생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가 분할, 여기에 플러스 주기까지를 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2권, 3권, 4권짜리 이거를 내가 분배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C2, 7C3, 4C4 이게 책을 나눈 거예요. 세 묶음으로. 그리고 3명의 학생에게 줄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이 3팩토리얼은 뭐야? 주기. 앞에 나누기, 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기까지 해야 뭐다? 분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분할과 분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솔직히 뭐 이제 3단원에서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을 배우게 되는데 집합의 분할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집합의 분할이 요거랑 비슷하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계산법은 잘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형의 활용입니다. 도형의 활용. 갑자기 조합인데 웬 도형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직선의 개수. 두 번째. 삼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각형인데 여기서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형.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을 하기에는 형태가 조금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런지는 평행사변형 할 때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직선의 개수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직선. 자, 직선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점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4개의 점이 존재를 한다고 칩시다. 4개밖에 안 할게요, 일부러. 그럼 이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바로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뽑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직선의 개수예요.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통해서 직선을 그은 거죠. 즉,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2개의 점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총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만 있으면 직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사시는 4 곱하기 3, 2 곱하기 1 해서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나오죠? 맞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바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필요합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없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다. 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점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6개 찍었어요. 그럼 6개 중에 점을 3개를 뽑으면 됩니다, 사실. 근데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점을 3개를 선택을 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직선 위에 3점이 있는 경우를 빼야 돼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하나. 총 2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6시 3 빼기 2 이렇게 되면 2 빼기 2는 뭐다? 한 직선 위에 3점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한 직선 위 3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빼야 됩니다. 이 경우를 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점 하나, 둘, 셋, 이 점 3개 선택하면은 삼각형 안 나와. 직선 나오지. 맞잖아. 지금 봤을 때 직선이잖아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얘 선택하면 뭐 나와요? 직선 나와요.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쪽에서 쓸게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에 대한 건데,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두 쌍의 변이 필요해요. 평행한 두 쌍의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 아래 하고 양 옆에 이렇게 필요한 거겠죠. 맞아, 아니야? 잠시만요. 이게 내가 설정을 잘못 건드렸어. 큰일 났다. 잠시만요. 이거 내가 하나, 둘, 셋, 넷. 됐다. 됐다. 드디어 됐다. 미안. 자, 평행한 두 쌍의 직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로로 평행한 직선이 4개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평행한 직선이 5개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그냥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 직선 9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을 때 이겁니다. 자, 이제 가로로 평행한 거 4개, 여기서 2개를 뽑아요. 그게 뭐예요? 위아래 뚜껑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늘어져 있는 거 5개의 직선, 여기서 뭐예요? 2개를 뽑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 옆에 역할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로로 1번하고 3번이 뽑혔어요. 세로로는 1번하고 4번이 뽑혔습니다. 그때 생기는 평행사변형은 뭐예요? 요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로하고 세로에 있는 직선에서 각각 2개씩을 뽑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자, 중복조합은 순열과 조합을 총 정리하면서 중복조합의 활용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은 따로 하겠다. 알겠죠? 중복조합으로 다시 올게요.